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줄여가는 것은 주도주가 강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내릴 때 다 같이 내리지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선방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거래일 전하고 오늘 같이.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오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에 그쳤고, 이 대형주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탄력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변동성 범위 내에, 그리고 2600선의 이 지지선, 그리고 주도주가 건재하다는 측면에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잘 버티고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가 역동조화 흐름을 보이는데, 그러면 달러가 지금 현재 2022년 10월 28일처럼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요게 사실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연의 연속으로 잘 버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우연이란 것은 예를 들자면 그 미국 연기금이 중국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 비중을 높이면서 외화의 어떤 균형이 일어났습니다. 많이들 걱정했던 부분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금리를 같이 올리지 않았을 경우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어차피 빠져나갈 거 5.5%하고 3.5% 어차피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양호하니까. 근데 금리는 오히려 한국이 더 낮으니까 3.5든 0.5든 빠져나가니까 그냥 아싸리 다 나가라라고 하고 가는 게 맞을 건데, 3.5까지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이 됐다. 그리고 해외에서 배당금 받은 거를 비과세로 처리를 해줘가지고 또 한 번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쓸 카드가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 그렇다고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환율을 방어를 하자면, 그러다가 예전에 IMF 구제금융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2년 10월 28일 지수가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의 반복이 되니까 10월 28일 이후에 거의 지수가 저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았던,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환율의 어떤 바로미터니까, 바로미터, 역동조화 흐름을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이 시장 예측하고 시장 예측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카드가 없다.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투자를 억제를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카드가 없는 상태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지수가 이 고점이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 지수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적당히 조정을 받는 흐름 쪽으로 가지 않겠냐. 결국은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어떤 흐름이 결국은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생기냐면, 제 마음이 급한 겁니다. 태양광 자재 이거 지금 두 가지인데, 아니 하나 더 늘었습니다. 태양광 자재가 이게 지금 하나가 뭐냐면 환율, 어쨌든 달러로 되니까, 두 번째가 구조조정, 세 번째가 가전 하향.
요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약 가격으로는 한 5% 정도 인상 요인이 생기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여기서 한 10% 정도. 그리고 가전 하향 정책 하면 10% 해서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 6월 이후로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이게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사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 동향들이 제가 하는 고민들이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고민들과 비슷할 겁니다. 원자재를 사놔서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더 오를 걸 대비해서 어떤 매수 그러니까 초과 매수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업 하나도 니켈을 쓰는데 니켈을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사뒀다가 그래서 나중에 크게 재미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쓸 거 마찬가지로 저도 어차피 태양광 자재가 나갈 거 이걸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조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다. 그리고 환율 동향을 봤을 때 당분간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주도주가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강하니까 생각보다는 또 시장이 양호할 것이다. 시장은 안 양호한데 지수가 양호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다루는데 종목을 좀 다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에 삼성전자를 추격하기도 그렇고 이미 오른 대형주를 뒤통수 잡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물론 이제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감사합니다.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지금 와서 뭐 중성주 싸다고 계속 사자 욕먹을 짓이니까 뭐 물론 그 접근은 맞지만 이 분위기란 게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차례고 중성주들이 잘 버티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이제 대형주를 매도한 자금이 중소형주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해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등주라고 불리던 종목들이 강세인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를 보면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이 차트만 보면 현대차의 어떤 장기간의 매물들 이 25만 원 이상의 25만 원 이상에서 꺾였고 또 꺾였고 이번에 또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십수년 동안 현대차에서 20만 원대 중반의 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매수 주체가 아주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산다라든지 압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근데 기아를 보시면 뭐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이전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상승이 쉬운 구조다. 신고가고 매물이 없으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대부분 계좌의 수익이고 그런 상태에서 빨간 것만 보면 팔고 싶은 분들은 다 파셨을 거고 그러면 뭐 연봉으로 봤을 때도 과거는 저 감자 전이니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고
기아의 지금 연봉 형태가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못 넘기고 있고 기아는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도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의 고점의 어떤 부담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 자체는 좋고 큰 틀에서 우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삼성전자 본주만 해도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어떤 저평가 정도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이 50조 원이 나야 순이익 말고 영업이익이 50조 원 나야 적정한 수준인데 지금 1분기 6조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7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고평가인데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좀 오버슈팅도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주가 자체가 뭐 시장의 화랑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나머지 종목에서 유동성이 빠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부담도 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이전에 그 감자 전에 거 빼고 신고가고 그 시가총액이 137조니까 올해 예상되는 13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 상태가 아니다.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신고가라서 쉽다. SK 하이닉스 주주들 대부분이 수익일 것이다. 쉬운 상태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좀 탄력이 현대차하고 기아처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마냥 좋아해야 되고 마냥 좋으면 1등주보다는 2등주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게 뭐 다가 아니고 지금 시기에 또 어떤 선택의 문제라든지 그럴 거면 예전에 사야 된다라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현상은 신고가를 찍은 2등주가 더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리는 매수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런 2등주들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까지 헐고 있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미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한국 주식이 싼 게 아니지만 미국 주식이 비싼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됐을 때 그 기대감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하면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 축소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받았던 일본 증시가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같이 선진국 증시로 포함이 돼서 올랐던 지수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뭐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빠져나갈 자금들 다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따지자면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조정도 받고 한 6월까지는 재미가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2등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 대장주도 뭐 선방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신흥국은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선진국은 또 조정을 받을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이게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바뀌게 될 것인데 그 터닝 포인트가 개인 지표로 봤을 때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미국이 아무리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의 60%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승한 것도 결국은 중국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본질적인 어떤 체력이 개선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가 오히려 뭐 재미는 없겠지만 오히려 나을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가 어렵고, 그리고 환율을 봤을 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선진국 신흥국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오히려 나은 시기가 오지 않나. 그리고 대장주보다는 이등주, 신고가인 이등주가 탄력을 받고, 그리고 시중 자금 동향은 예금까지 주식 매도 자금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더라. 이게 과연 인간 지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게 어떤 신호가 점점 이제 탄력을 받는 걸 봤을 때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더더욱 한국 증시가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지수로 분류되는 증시보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환율은 이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게 9월에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낮춰줄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더라도 길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9월 정도면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